올해나 내년에 메디케어 이제 가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 뭐 메디케어 받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정보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꼭 이런 부분도 아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여러 인포메이션을 넣어드렸는데, 메디케어는 꼭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메디케어는 갑자기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준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재정 플래닝, 은퇴 플래닝을 하는 것처럼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메디케어의 전체적인 구조랑 이제 가입하는 시기랑 방법, 그리고 각 파트별의 이제 특징, 뭐 보험료, 내가 뭐 실제로 내야 하는 비용 구조까지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들으시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시간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메디케어 받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좀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잡히시길 바라면서, 그럼 먼저 메디케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65세 이상 또는 디서빌리티 중에 이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연방 정부에서 해주는 건강보험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잖아요. 하루 입원에 뭐 수천 달러, 뭐 수술 한 번에 수만 달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민권자 65세 이상이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자격이 되시고요.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5년 이상 미국을 거주하신 기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텍스 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좀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65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소셜 시큐리티 디서빌리티 인컴을 받으신 분, 혹은 ESRD 말기 신부전 혹은 이제 루게릭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대한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이제 신규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65세가 되시면은 자동으로 메디케어 파트 A가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파트 B, 제가 이제 계속 알파벳 A, B, C, D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더 디테일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파트 B는 이제 가입 시기가 있어요. 65세가 되시는 생일 달 기준으로 앞 3개월 그리고 뒤 3개월 총 7개월 안에 초입 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IEP라는 기간 안에 파트 B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가입이 파트 B가 안 되시면은 다음 일반 기간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계속 몇 년 늦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벌금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단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직장 단체 보험으로 건강보험이 커버가 되신 분들은 또 이거는, 어, 가입을 미루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가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트 B랑 파트 A와 B가 가입이 되면은 이제 오리지널 메디케어 카드라는 게 발급이 되고요. 그 이후에 뭐 나중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전환을 하시거나 뭐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옵션이 생기시게 되고요. 이미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인컴 또는 이제 철도 취직자위원회라고 해서 RRB로부터 만약에 은퇴 인컴을 이미 수령 중이시다면은 자동으로 이제 어른들 권리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대한 등록이 되어 계시고 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파트 A와 B가 신청이 되시면 이 가운데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이게 메디케어 카드예요. 메디케어 오리지널 카드고요. 여기 성함이랑 본인의 이제 오리지널 메디케어 넘버가 주어지고요. 이 카드로 이제 65세부터 이제 건강보험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메디케어를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랑 파트 B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조보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처방약보험 파트 D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제 퍼체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병원의 의사를 선택을 하시고 리퍼럴 없이 주치 혹은 전문의 선생님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라고도 불리는 플랜이 있어요. 이거는 파트 A, 파트 B, 그리고 파트 D 처방약까지 같이 혼합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플랜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고요. 이거는 이제 일체형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치를 통해서 리퍼럴을 받고 진료를 받고 관리를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구조고요.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파트 A, B, D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각각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파트 A예요. 파트 A는 병원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하를 가시거나 호스피ટલ에서 이제 입원을 하셨거나 호스피스 생활하시거나 가정 간호 이런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파트 A 안에서 커버리지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파트 A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예, 보험료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미국에 거주하시고 세금 보고를 하신 게 10년 혹은 이상 되셨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보험료를 내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예시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김 씨 68세가 시민권자이시고 12년간 미국에서 근무를 하시고 텍스 보고한 기록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분은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를 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반대로 보험료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 텍스 보고한 기록이 부족할 때, 저희가 1년에 이제 사분기잖아요.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10년이면 40포인트가 되겠죠. 40포인트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 2025년도 기준으로 이 분기의 계산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프리미엄이 또 이렇게 매번 달라져요. 예를 들어 30에서 39분기 사이로 텍스 보고를 한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월 285불을 내셔야 되고요. 혹은 텍스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29분기 사이에서 텍스 보고를 한 분들은 월 518불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씨 67세는 영주권자이시고 6년간 미국에 거주를 하셨고 세금 납부 기록은 25분기가 되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파트 A에 대한 보험료가 518불이 적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B로 넘어갈게요. 파트 B는 의료보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치 보러 가고, 주치에서 리퍼를 받아서 전문의 선생님, 스페셜리스트를 보러 가고, 의료용품, 이제 예방 서비스, 프리벤티브 서비스라고 해요. 이런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플랜이 파트 B고요. 파트 B는 보험료가 세금 보고를 10년 하셨어도 기본 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으로 월 185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시면은 이게 또 프리미엄이 올라가요. 추가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인상이 돼요. 여기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죠. 10만 6천에서 13만 3천 사이의 인컴이 매기 고정 총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월 259불, 13만 3천 1불에서 16만 7천 사이에 매기가 되신 분들은 월 370불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단계별로 인상이 되고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최 씨가 70세시고
세금 보고 시 매기가 11만 불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는 259불이 발생이 되시고요. 72세 이 씨는 매기가 9만 5천 불. 이분 같은 경우는 초과 인상 추가액에 이제 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트 B에 대한 보험료가 185불, 그냥 기준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신고했을 때고요. 제가 부부가 같이 텍스 보고 한 경우에 따라서 제가 혹시 몰라서 부부 공동 기준에 대한 인컴 예시 인상에 대한 것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기본 보험료가 185불인데 만약에 세금 보고 시 매기가 25만 5천 불이시면은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259불씩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파트 B고요. 반대로 이제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뭐 기본적인 기준을 프리미엄을 보여드렸고 인상에 대한 것도 보여드렸지만 반대로 이제 저소득 로인컴이신 분들은 이제 MSP라고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이라고 비용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보험료에 대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자동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본인의 소득이랑 자산 기준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요. 매년 이제 기준이 또 조정도 돼요. 그래서 지원 범위도 다르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low 인컴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캘리포니아 안에서 메디칼을 이미 보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메디케어까지 이제 같이 합해지면은 보험료가 메디칼이 다 대신 납부를 해서 커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파트 A, 파트 B에 대한 보험료 페이먼트가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메디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메디케어만 가지고 소득이 낮으면은 이 MSP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꼭 이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D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처방약에 대한 보장이에요. 뭐 약품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뭐 초입 가입 기간 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5세 되는 달에 앞 3개월, 뒤 3개월, 7개월 안에 파트 D를 같이 가입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물론 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 파트 A, B, 그리고 D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파트 A와 B 그리고 D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A와 B를 합산한 기본적인 트래디셔널 메디케어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이랑 의료 비용 약 80%만 이제 메디케어에서 보장을 해요. 그 뜻은 나머지 20%는 개인이 아웃 파켓에서 지불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처방약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가입이 꼭 필요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손님이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2만 불이 나왔어, 비리. 2만 불이 나왔으면은 이제 메디케어에서는 그 80%인 16,000불만 보장을 해주겠죠. 그리고 나머지 4,000불은 아웃 파켓에서 페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한계가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이제 이런 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바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플랜입니다. 파트 C라고도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파트 A, 병원, 파트 B, 그리고 의료, 이 모든 보장을 포함을 하고 처방료까지 같이 들어있는 게 파트 C예요.
이거를 들으시려면은 꼭 A와 B를 함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험료도 똑같이 어플라이가 되시고요. 어, 파트 B에 대한 프리미엄이 185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으시면 똑같이 추가되어서 비싸지지만, 일부 그 파트 C, 이거 민간 보험회사가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이 파트 B에 대한 185불에 대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주는 그런 기브백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랜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 상품, 여러 보험의 플랜을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세요. 음. 자, 그래서 이제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이렇게 듣기만 해도 벌써 뭔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에 비해서. A도 주고 B도 있고 처방약도 들어있고 그거 플러스 추가적인 혜택이 이렇게 있어요. 제 오른쪽에 이렇게 아이콘들을 이제 이쁘게 이미지들을 넣었는데 추가적인 혜택이 뭐냐면 이제 비전 이런 비전 아이웨어 이제 안경을 맞추시거나 선글라스 맞추시거나 그리고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보청기 하실 수 있는 것도 공명 웰니스 치료라고 해서 아큐펑처, 뭐 카이로프라틱 이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짐을 다니시거나 골프를 치시거나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요. OTC 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가면은 헬스 코리아 정관장 가면은 문 앞에 OTC 카드 받습니다. 이렇게 레터가 붙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런 OTC 오버 더 카운터 카드라는 거를 지급을 해줘서 매달 얼마씩 이 카드를 데비트 카드처럼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이런 서포멘털 베네핏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코 인슈런스로 내는 형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플랜마다 이제 우리가 내는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보험의 어느 플랜이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 1년에 2,000불이다 하면은 내 보험료 내가 내는 페이가 1년에 2,000불이 넘어가면 그 금액 이상 된 금액은 추가로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트 C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맥시멈이 방금 제가 2,000불이라고 했죠. 병원을 입원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셔서 병원비가 5만 불이 나왔다고 칠게요. 왜냐면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러면 5만 불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 아웃파켓은 1년에 2,000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2,000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보험회사 메디케어에서 이제 커버리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그림으로 컴페어를 했어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쉽게 얘기해서 파트 A와 B,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하실 수 있고, 주치의와 리퍼럴 이런 거 필요 없이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80%만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 20%는 아웃 파켓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얼리원 들어있는 플랜이지만, 주치의가 선정이 되셔야 돼요. HMO처럼 주치의를 통해서 리퍼를 받아서 진료를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좋아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제가 곧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이제 정부에서 한 명당, 페이션트 한 명당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보험사에다가 지급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매년 예산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폭탄을 조금 맞을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 지금 여기 안에 이런 모든 플랜, 뭐 치과, 웰너스 치료, 청년 OTC 카드, 뭐 이런 베네핏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기 전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료 건강 검진, 뭐 운동 프로그램, 뭐 식단 관리, 뭐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만나서 진료를 미리미리 받고 검사를 받아서 이제 크게 질병을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의료비가 크게 절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다가 더 많이 서포트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베네핏을 더 매년 추가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메디케어를 가입을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 반드시 이제 가입 시기 그리고 변경 가능 시기 이런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메디케어 플랜 변경 혹은 가입 기간이 매년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초입 가입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65세 생일 전후로 7개월은 IEP라고 해서 초기 가입 기간이라고 불리고요. 연례 가입 기간 AEP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3일이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2달 뒤에 이제 AP가 시작이 돼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년 새로운 어드밴티지 플랜 혹은 이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간 안에 가입을 하셔야지 그 변경 효력 발행일은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이제 이펙티브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가입 기간 이후에 또 뭔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공개 가입 기간, OEP라는 기간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내가 AEP 기간에 어떤 A라는 플랜을 선택을 했는데, 바꾸고 싶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 전에 했던 플랜으로 돌아가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기간을 통해서 변경을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가입 기간은 SEP라고 해서 특별 가입 기간이에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 이 정기적인 가입 기간 외에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주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뭐 질병이 있으셨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룹 헬스 인슈런스가 있으셨어요. 직장 보험이 있으셨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메디케어로 인로를 하셔야 될 때, 그거는 다 SEP 가입 기간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플랜 변경, 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퀴즈 타임을 준비했거든요. 이제 yes or no로 제가 퀴즈를 드릴 건데, answer를 아시는 분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yes, no라고 대답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